오늘부터 모스 캐패시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제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부제를 붙여놓은 게 모스 FE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모스 캐패시터이고 이런 모스 FET는 대표적인 메모리인 D램의 1비트 셀,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죠. 1비트를 구성하는 셀에 그 내부에 트랜지스터 하나랑 원 트랜지스터랑 원 캐파시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1T 1C 구조라고도 부르는데 그 1T 트랜지스터의 핵심 모습이 모스 FET 동작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모스 FET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스 FET 구조고요. 여기에 변형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변형판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쓰는 휜 FET, 요즘은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라고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MBC FET 이렇게 부르고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리본 FET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얘들은 파워 비아라고 하는 또 강력한 무기와 백사이드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여전히 핀팻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핀팻이라는 기술을 얼마나 쭉쭉 스케일링 다운 시킬 수 있는지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3나노 공정 기술부터 이제 이런 형태로 갔고요. 근데 이런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이런 어드밴스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또는 뭐 좀 쉬운 말로 스트럭처 이런 얘기들은요, 결국은 모든 얘기가 모스 FET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직 반도체라고 하죠. 로직 IC 칩에 쓰는 거고 이런 데 들어가는 디바이스를 로직 디바이스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뭐 이런 로직 디바이스 연산용 소자죠. 소자. 이거 사전에 찾으면 장치라고 나오는데 반도체에서는 장치가 아니고 소자입니다. 부품이죠. 일렉트로닉 컴포넌트입니다. 전자 부품입니다. 디바이스라고도 불리고 이 소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스 FET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시간 동안 모스 FET까지 기초 부분까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모스 FET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 모스 캐패시터입니다. 모스 FET의 단면입니다. 크로스 섹셔널 뷰입니다. 뒤에 또 나올 건데요. 그냥 새로 뭔가 주제가 바뀌어서 큰 그림을 잠깐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N 플러스 N 플러스로 도핑이 된 소스와 드레인을 가질 거고 이게 회로상에서 이쪽에 소스와 드레인입니다. 이쪽 단이 게이트, 여기가 게이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 얇은 틴 필름, 방막이죠, 방막. 한국말로 박막, 네, 필름. 얘가 이제 주로 SiO2라고 하는 게이트 다이렉트릭입니다. 게이트에 붙어 있는 다이렉트릭 물질이라서 게이트 다이렉트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즘은 얘 대신에 이제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라는 물질이 메인스트림입니다. 요게 이제 SiO2의 유전상수값 원래 이게 카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타이핑 힘들어서 K라 쓰고요. 요 K 값이 SiO2가 얼마냐? 3.9 대략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K 값이 SiO2가 4인데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는 K 값이 뭐 공정을 어떻게 압력이나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20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대략 뭐 한 곱하기 5는 나옵니다. 물가도. 그래서 K가 높다라고 해서 이런 소재를 쓰는 트랜지스터를 하이K를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요 위에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요 위에 옥사이드 층 위에 있는 이 녀석은요. 기존에 요만큼이 웨이퍼잖아요. 웨이퍼. 얘는 이제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구조 기억나죠? 크리스탈 실리콘인데 요 위에 있는 요 게이트 단에 쓰는 실리콘은요. 폴리실리콘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실리콘이 있고 폴리실리콘이 있고 아몰포스 실리콘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몰포스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저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돼서 쓰는 거고 이 구동용 반도체 칩들, 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칩은 아몰포스 실리콘을 쓰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요 위에 쓸 텐데요.
기존의 이 게이트 단에는 폴리실리콘 쓰고 하단부에 SiO2 썼던 전통적인 구조, 그걸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일단 이번 학기에는.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들이 SiO2 대신 해프니아를 쓰고 있고요. 해프늄 다이옥사이드. 그 위에 올라오는 요 게이트 단의 물질은 폴리실리콘을 쓰나 폴리실리콘만 쓰지 않습니다. 요 게이트 단의 사이드월 하고요. 하단부하고 반대편의 사이드월. 요만큼 영역은 타이타니움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금속 메탈 게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요 칸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는 여전히 폴리실리콘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N++로 굉장히 헤빌리 도프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으로 넣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진하게 도핑을 하려면 불순물을 이렇게 투하를 해야 되는데 투하를 이 옆에도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게이트 단하고요. 가운데 게이트하고 옆쪽에 붙는 소스하고 얼라인이 됩니다. 얼라인. 이런 거를 스스로 얼라인이 되도록 공정을 짰기 때문에 셀프 얼라인먼트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드레인 단도 맞추겠죠. 네.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할 거고요. D램 셀 트랜지스터라고 해도 글자를 썼으니 그럼 이런 모스펫의 D램은 어떻게 저 구조를 약간 변형했느냐? 처음에는 저 구조 썼어요. 몇십 년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쓰는 것들은요. 이렇게 소스가 있고 이 단면입니다. 예, 웨이퍼가 있으면 게이트를 안으로 밀어 넣어요. 여기에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게이트 일렉트릭이 형성이 되고요. 요 안에 메탈 게이트 줄여서 MG라 쓸게요. 마을금고 같다. MG 새마을금. 마을금고. 네. 메탈 게이트입니다. 이쪽이 이제 요즘 하이K로 바꾸고 있습니다. SiO2 쓰고 있고 그럼 여기 진하게 도핑하고 이쪽도 진하게 도핑하고 이쪽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되어서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밑으로 쭉 해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얘가 비트 라인이 되고 요 MG가 워드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비트 셀은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 D램 위에 이 드레인 위에 여기 캐패시터가 붙습니다. 이거 이제 셀 캐패시터라고 하는데요. 요 셀 캐패시터하고 드레인하고는 요쪽은 캐패시터는 메탈이고 요 드레인은 소스 세미컨덕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MS 컨택. 얘를요 스토리지 노드라고 합니다. 줄여서 SN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나죠. 컨택이죠. 스토리지 노드 컨택 SNC라고 하고 이 노드 자체는 그냥 SN이라고 표현합니다. D램 관련되어 있는 뭐 국제학술 대회나 저널의 논문들 읽다가 이제 SN이 어떻고 SNC가 어떻다고 하면 1T, 1C 구조의 이 접합 부분, 네. 스토리지 노드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름입니다. 이제 위에 있는 셀 캐패시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전기자격 시간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통형 구조에서 실린더 구조로 변경되었다가 요즘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라고 해서 이 고유전율을 가지는 여기 방막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캡은 고등학교 때도 배운 대로 유전상수 곱하기 면적 나누기 두께잖아요. 면적을 키우기 위해서 원통형에서 이렇게 생긴 원통형 구조에서 안을 한 번 더 파서 바깥도 쓰고 안도 쓰는 실린더 타입으로 바꿨고 그마저도 요즘 여의치 않아서 안에 들어가는 유전막을요 재즈 구조라고 하는데요. 징, 징크, 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로 해서 GAG에서 재즈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3계층으로 가운데 캐패시터 구성할 때 그 절연막을 3계층으로 쓰는데요. 요거에 거의 리밋 한계에 도달했어요. 요즘 나오는 게 이 내부를 강유전막, 페로 일렉트릭 물질로 좀 바꾸어서 이 캐패시턴스의 값을 늘리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4학년 1학기 때 좀 더 자세히 산업체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학기에 진행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다다음 학기, 다다음이 아니구나. 다다다음이구나. 하여튼 4학년 1학기 때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D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이 D램에 쓰이는 1비트 안에 들어있는 셀 트랜지스터의 기본이 되는 모스 FET고 이 녀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시스템 반도체 쪽. 뭐 SK 하이닉스가 D램 낸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낸드 솔루션 제품을 만들 때 이 로 낸드 다이가 있으면 그 주변부에 컨트롤러라고 붙여요. 이 컨트롤러는 일종의 CPU예요, 일종의. 이걸 합쳐서 엔터프라이즈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가면 로 낸드 하나가 가격이 예를 들어 1달러면 얘는 가격이 뭐 20달러, 30달러씩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랜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기술, 결국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이고 여기에 사기에 들어가는 기술 로드맵을 보면 핀팻,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게이트 오러라운드도 컨트롤러에 들어갈 겁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뭐 저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메모리 회사니까 몰라도 되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뭐이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 우리는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이 얘기 하려다 딴 얘기가 엄청나게 있었고요. 아까 요거 모스 FET 구조에 이 게이트고 소스고 드레인 얘기했잖아요. 요게 이제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그래서 요 층층이 스택 구조죠. 웨이퍼 위에 옥사이드 깔리고 그 위에 메탈 게이트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MOS 구조라고 합니다. 모스 구조, 모스 스트럭처고 지금은 이 소스 드레인은 좀 배제하고 웨이퍼 위에 그냥 이렇게 되게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이 밑에 이쪽 레이어, 이걸 뭐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하면 레이어 1은 엄청 얇아요. 보통 한 수 나노미터급이고 레이어 2는 한 수십 나노미터급이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림을 비슷하게 두께를 그렸는데 두께 차는 확연히 납니다. 여기 메탈, 여기 옥사이드, 밑에 반도체. 그래서 요걸 가지고요. 메탈을 굉장히 진하게 도핑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M++로 도핑하고 얘는 P타입이고 얘는 SiO2예요. 그럼 이제 요것만 딱 뜯어서 옆으로 가지고 오면, 잠깐만요. 이 구조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면, 근데 이게 메탈이고, 사실은 진하게 도핑한 폴리실리콘 반도체죠. 그래서 원래는 SOS 구조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특히 진짜 요즘엔 요쪽 측벽을 따라서 어타믹 레이어 데포지션 기술을 쓰면 이렇게 사이드월까지 컨포멀하게 쫙 균일하게 붙거든요. 방막이. 요런 기술을 쓰기 때문에 실제 진짜 메탈 쓰고 있고 반도체 쪽에 이제 여기가 이게 도핑을 보통 한 10에 15승에서 17승 정도 건드리기 때문에 진하게 도핑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배웠잖아요. 한 10에 18승 이상은 돼야 degeneratedly doped 되고 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헤비 도핑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진짜 반도체예요. 그래서 MOM 캐패시터 뭐 이걸 이제 좀 더 일반화된 단어를 쓰면 인슐레이터니까 MIM 캡 이거 반도체 직접 회로 안에 씁니다. MIM 캡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로 설계하다 보면 회로도 안에 이렇게 캡도 하나씩 들어있고 트랜지스터도 있고 뭐 다이오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캡을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 물론 지금 공부하는 모스 캐패시터로 구현도 가능하지만 진짜 다이렉트릭 캡이 필요할 때는 이 MIM 캡을 씁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 이렇게 메탈 깔고 옥사이드 깔고 메탈 까는 이런 MIM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반도체를 굉장히 진하게 도핑을 하고 그 위에 옥사이드 깔고 여기다가 메탈 넣어서 MIS긴 한데 그냥 워낙 진하니까 MIM처럼 동일시키기도 하겠죠.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MOS 구조에 포커싱을 맞추겠습니다. 즉 한쪽이 메탈이 아니라는 게 이 모스 캐패시터 해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쪽이 다 MOM, 즉 MIM 캡이면 해석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밴드 다이어그램 생각해 보면 이게 EFM, EFM 이쪽을 뭐 탑 게이트, 바텀 게이트라고 합시다. 이쪽을 탑, 이쪽을 바텀 하면 이게 메탈 위아래 있고 가운데 인슐레이터 하나 있으니까 얘는 밴드 갭이 무지막지하게 큰 걸 거고 메탈은 이쪽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요런 밴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이게 끝이에요. 여기 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 전자 모일 거고 이거 반대편에 대전될 거고 플러스 Q 마이너스 Q 뭐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밴드 스트럭처를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옥사이드 층은 굉장히 뭐 두껍고 반도체는 뭐가 될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모스 캐패시터의
구조 얘기하고 조금 전에 대부분 다루긴 했으나 간단히 리뷰하고 요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모스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모스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겁니다. 먼저 모스 캐패시터의 구조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뭐 큰 그림에서부터 땡겨와서 모스 캐패시터의 역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줬는데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게 옥사이드층이고 여기 빗금친 거. 두께를 우리 피에레 선생님 쓴 책에서는 X0이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그냥 T악스라는 이 용어를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T악스 하면 아,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놀라지 말고 옥사이드의 띵니스 두께 그래서 띵니스에 T 따가지고 와서 T악스인데 제가 추천한 책에서는 X0으로 썼습니다. 메탈이 될 거고 이제 여기 실리콘 보통은 P타입 기판을 많이 쓰니 P타입 쓰면 될 건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오른편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반적인 모스 캐패시터 또는 모스 트랜지스터 요즘 쓰여지고 있는 집적회로 안에 있는 모스나 모스 FET, 모스 캐패시터는 무엇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냐면 첫 번째 진하게 도핑이 된 폴리실리콘 씁니다. 말했죠, 이쪽. 뭐 N뿔 뿌릴 수도 있고 P뿔 뿌릴 수도 있는데 이런 폴리실리콘을 씁니다. 이 P 실리콘 하면 P 타입 깃반하고 헷갈려서요. 폴리실리콘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여기 있죠, 다운편에. 그다음 여기 있죠, 또는 메탈 게이트도 요즘에 씁니다. 뭐로 써요? 게이트 일렉트로드 머티리얼로. 게이트 전극 물질입니다. 이쪽 게이트 전극. 옥사이드 위에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스택도 요즘에 한 70나노에서 더 작아져서 한 50나노까지 낮춥니다. 이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결국 이런 데 시그널 배선들을 뽑으면 이게 금속이고 이쪽도 금속이면 가운데 여기 뭐 물질을 채우는데 이게 인터 레이어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인터 레이어. 인터 레이어인데 주로 다일렉트릭을 씁니다. 다일렉트릭. 앞글자만 따면 앞글자만 따면 ILD입니다. 그래서 ILD라는 표현을 보면 아, 이거 인터레이어 다일렉트릭이구나 하고 기억하세요. 학술 페이퍼들도 다음 학기가 되면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이 줄 겁니다. 수십 편씩 던져줄 거고 읽어보고 논문 요약도 시킬 거고 발표도 시켜볼 거고 그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소자 설계도 해보고 현업에서 정말 새로운 걸 개발할 때 그 과정을 밤도 새보고 그러는 겁니다. 뭐 밤새라고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안 하면 밤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메탈이고 이쪽도 메탈이니까요. 가운데 I가 있으니까 이게 캐패시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생한다 해서 파라세틱 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분석해내야 됩니다. 파라세틱 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피코페럿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트랜지스터들을 모아서 설계를 하는 회로 엔지니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에 너 뭐 저항 하나 달고 사실 여기 캡 좀 있고 여기도 캡이 있어. 이런 이 값이 얼마인지 무시해도 되면 안 주면 되지만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앞으로 D램도 10나노 이하로 한 5에서 6년 뒤에 2025년 좀 넘어가면 아, 9나노, 8나노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이런 값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신소재가 반도체 공정에 다 들어올 거고 결국은 주기율표 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쓰는 그날까지 반도체 기술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시다. 요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게 모스 구조는 N 모스 구조가 있고 P 타입 모스가 있습니다. 우리 뭐 N형, P형 공부했듯이 MOS FET도 좋고 MOS 캐패시터도 좋습니다. 그 모스 구조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N형 모스, P형 모스 타입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이 N형과 P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잠깐 트랜지스터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NMOS, PMOS라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NMOS FET거든요. 줄여서. 여기 있죠. NMOS. 뭐 저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대세가 이렇게 대문자입니다. 저도 이걸 좋아하는데 책에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서 또는 뭐 N-MOS 뭐 이렇게 씁니다. 이 NMOS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N을 끌고 왔냐면 이게 지금 모스 캐패시터 구조긴 한데요. 아까 전에 잠깐 소개한 대로 여기에 진하게 도핑한 걸 넣어서 소스와 드레인 역할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소스에 있는 많고 많은 전자가요.
쭉 게이트를 밑에 여기가 열려요. 열리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채널이라고 할 겁니다. 채널을 통해 전자가 쫙 해서 드레인까지 도착합니다. 요때 여기 안이 전자로 가득 차 있으면 N 채널이고 이런 N 채널을 가지는 트랜지스터를 N 타입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MOS 구조를 가지니까 N 채널을 가지는 MOS FET니까 NMOS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이거하고 똑같이 이 N 채널을 가진다는 건 그럼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이 실리콘의 타입은 뭡니까? 보통은 P 타입을 N으로 인버전 뒤집는 겁니다. 한국말로 반전시켜서 채널을 만듭니다. 반전 안 시키면 채널이 안 열리는 거죠. N 채널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원래의 형태인 P 타입이 됩니다. 이걸 좀 단순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앰플뿔, 여기 P타입, 여기 앰플뿔입니다. 느낌이 오죠? 오, 이거 원사이드 PN 다이오드네요. 맞아요. 요렇게 다이오드, 요렇게 다이오드 이제 회로도로 그려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소스 드레인입니다.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back to back으로 back to back connected 되어 있는 two 다이오드가 보일 겁니다. PN 다이오드, two PN 정션 다이오드겠죠? 네, 이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라고 하는 요 놈을 붙입니다. 이게 캐패시터라고 이제 공부할 건데 바로 요 노드에다가 캐패시터가 하나 들어옵니다. 여기가 게이트가 되고 얘는 모스 캡입니다. 캐패시터입니다. 요런 구조를 딱 하나로 바꾼 게 게이트, 소스, 드레인 해서 만든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요렇게 회로 심볼로 표현할 겁니다. 동그라미 없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가려면 그냥은 못 가고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따지면 톨게이트 지나서 가라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여기를 열었다 닫았다는 게 이게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요 빈 공간이 있다는 게 여기 옥사이드가 있고요. 옛날에 이 심볼을 쓴 이유는 옛날에는요 이게 기계식이었어요. 그래서 얘가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철썩 달라붙고 또는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거나. 예. 그래서 이거는 온 켜지고 이거는 오프 이거예요. 실제 옛날에 만든 트랜지스터는 기계식이라고 해서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 표면 위에 이렇게 메탈로 빔을 만들어요. 그 여기에 전극을 하나 형성해요. 여기가 소스, 여기 드레인이 돼요. 여기다가 게이트 전극을 하단부에서 여기다 강한 전압을 줘서 전기장을 걸어서 얘를 당겨요. 그럼 이 빔이 메탈이 휘어갖고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그냥 쭉 가요. 그 다음에 반대 전압을 가해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해주면 얘 위로 힘이 올려서 얘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튕겨 올라가고. 근데 느낌이 오죠? 이 메탈 바가 과연 영원히 안 부러지고 동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미케니컬 스위치 이 시대가 있었는데 이 미케니컬 스위치를 다른 말로 릴레이라고 해요. 릴레이. 이 릴레이가 저물고 바로 모스 FET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거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자소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문을 연 게 실리콘이고 그 문을 처음 연 분이 경대원 박사님이고 그 특허가 모스 FET입니다. 이 모스 FET에서 사실 오늘 세상을 뜨신 분이 누구시냐면 네, 존경하는 분인데 제 교수님이라고요. 프로페서 제 SG인데 발음이 제입니다. 대만 분인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원천 특허를 강대원 박사님하고 같이 출원한 분입니다. 오늘 세상 뜨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어 회장님이 세상을 뜨시더니 3월 24일 날 오늘 11월에는 제 교수님도 가셨습니다. 정말 거장들이신데 이분이 만든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낸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 작게 썼다. 다시 MOM 안 된. 다시 에이 밑에서부터 그래야지. 사이드 깔고 플로팅 게이트 깔고 사이드 깔고 컨트롤 게이트. 네 됐다. 메탈 옥사이드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이거예요. 양쪽에 뭐 도핑해서 소스트림 만들고 그 옆에 또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그 옆에 또 붙여요. 메탈 옥사이드 따다닥 해서 이렇게 쫙 옆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낸드에서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셀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런 게 8기가빗 낸드다. 보통 낸드는 바이트로 쓰죠. 8기가바이트면은 8 곱하기 10의 구승계에다가 바이트니까 8을 더 곱해서 이만큼 개수의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엄밀히는 이진법 연산이라 10을 구승하면 안 되고 2에 저기 10승이 K 뭐 K고 그다음에 20승 메가 해서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러프하게 10의 구승이라 썼습니다. 이게 비트셋 하는데 보면 MOS니까 결국 모스 FET 구조의 확장판입니다. 요거 특허를 내신 분이 제 교수님이고 여기에 핵심 사안이 반도체에 있던 전자를 끌어당겨서 옥사이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여기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게이트가 붕 떠 있어서 플로팅 떠 있다.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고요. 이 플로팅 게이트 FG 기술이 마이크론이 아직도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요 다음 기술이 CTF 기술입니다. 차지 트랩트 플로팅 CT 오랜만에 플레임 기억이 안 나네. 맞을 거예요. 차지 트랩트 플로팅 게이트일 거예요. 이 저기 부도체를 쓰는 겁니다. 얘는 도체를 써서 데이터를 저장했고 얘는 부도체를 써서 재료의 혁신이 들어온 거죠. 삼성전자가 먼저 도입을 했고 후발 기업들이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구조에서 플로팅 게이트의 혁신이 있었고 CTF로 그 다음은 이제 스케일링 다운을 하면 이 트랜지스터 간격을 다 줄여야 되잖아요. 이 자체의 크기도 줄이고 다 너무 붙어서 셀과 셀 사이에 간섭 현상이 커서요. 얘를 90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딱 세워보세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지금 아까워. 어디로 가지? 뒤로 가자. 세우면 이렇게 될 거예요. MOS. 이게 세워서 이렇게 셀들이 붙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왕이면 가운데 여기 일단은 원기둥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둘러쳐요. 그러니까 또 위에서 내려다 보면 가운데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 요렇게 해서 보자. 옥사이드, 메탈, 옥사이드, 메탈. 알겠죠? 근데 요 부분만 요만큼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그린 거예요. 요만큼만 뜯어서 보이는 걸 거예요. 내가 그림 실력이 안 좋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겹겹이 양파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얘를 세워서 옆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요것도 트랜지스터고 얘도 트랜지스터고 얘도 트랜지스터입니다. 보통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의 셀에 물려 있는 거를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요 기둥을 채널 홀이라고 합니다. 요즘 낸드 플래시 기술의 핵심은 포토 공정이 아닙니다. 에칭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칭 공정을 전하를 띠고 있는 보통 알곤 플러스 이런 상태 이온화된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하잖아요. 이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횡비라고 하죠. 가로 세로 에스펙트 레이쇼를 요즘에 뭐 70 이상, 9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둥 하나가 원 스트링이니까요. 뭐 수십조 개 정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하나의 제품에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이런 구멍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규칙적으로 있을 텐데 이런 구멍들의 개수가 수십조 개가 웨이퍼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잘라서 칩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수십조 개가 있는데 이런 웨이퍼 한 장에 한 2천 몇백 개 찍혀 나오고 이런 웨이퍼를 한 시간에 100장씩 찍고 24시간 가동하고 365일 생산하면 D램 낸드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추정이 되겠죠. 라인 하나의 기준이고 그럼 청주 캠퍼스에 낸드의 라인이 몇 개 있고 장비를 몇 개 사고 투자 금액을 보면 저 회사가 낸드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쪽 경쟁사가 얼마나 생산할 거니 우리는 가격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전략들이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뭐 더 자세한 얘기로 가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얘기가 더 재밌긴 한데 중요한 건 재밌는 얘기는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뭐 재밌으니까 뭐 그냥 재밌네 하고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즉 에너지 장벽이 낮아요. 어려운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가 나도 그거 해볼래 하면 그거 하려면 시간 좀 걸려. 공부 좀 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그 공부를 해봅시다. 엠모스 이제 이해됐을 겁니다. 트랜지스터의 채널의 타입에 따라서 이 소스 드레인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전자가 이렇게 가고 원래 P인데 N으로 바뀌죠. 요 채널이 뭐냐에 따라서 N 타입, P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판을 P 타입으로 가지기 때문에 N 채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NMOS가 P 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잘 만들어지고요. 그럼 PMOS는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N 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뭘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또 만드나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장을 해서 옆으로 P-타입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깊숙하게 N형 깊숙해서 우물 같다고 해서 N웰이라고 합니다. 웰이 명사로 우물이잖아요. N웰을 만들고 여기다가 P 플러스 소스 드레인 영역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MOS 구조를 만드니 요 채널이 될 부분은 원래 N형인데 P로 인버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타입의 N웰 안에 있는 모스 FET는 죄다 PMOS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또 우물 하나 파주면 안 돼요? P웰 하면 안 돼요? 됩니다.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자체가 웰일 수도 있지만 별도로 나는 이 아래쪽 농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P웰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만든다는 건 돈이 더 들겠죠. 공정 스텝수도 늘고. 그 웰이 두 개네요. N웰, P웰. 이런 공정을 트윈웰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꾸 또 딴 얘기로 간다. 그만하자. 네. 내 전문 분야라 그래요. 할 얘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트윈웰, 네, 공정도 있고. 근데 보통은 N웰만 만드니까 싱글웰 공정이고 이런 공정은 싱글웰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공정 썼다고 하면 싱글웰이 기본입니다. 됐다. 그만하자. 됐고 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유전 상수값 요 정도 되고요. 그냥 4라고 기억해도 되고 우리 반도체 전공하는 학생이니까 3.9까지 외웁시다. 밴드갭은 9 정도 되니까 실리콘이 1.12잖아요. 112 경찰 신고번호 9배 정도 됩니다. 8, 9배 정도 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MOS 구조의 반도체 쪽은 좀 전에 말한 대로 N형 모스 구조면 P타입이고 P모스면 N타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까 설명했죠. 기존 반도체 타입을 반전시켜서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좀 됐고 오늘 내용이 이제 하이라이팅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하고 이게 뭐 몇 가지 뭐 펑션 얘기하면 되니까 머리를 잠깐 식히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지 쉬는 시간에 시간이 되면 요 X 방향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방향으로 요 방향입니다.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방향으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으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타이틀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모스 구조에 대해서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겁니다. 아, 평형 상태에 놓인 모스 구조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겁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앞서 강의를 했고 요 X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벤 다이어그램을 고민을 해보면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처음에 했던 일이 P형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N형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갖다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 벤 다이어그램, 옥사이드 벤 다이어그램, 반도체 벤 다이어그램 그려둔 게 뒤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메탈이잖아요. 우리 공부한 대로 짝대기 하나 그으면 메탈입니다. Y축은 전자의 에너지였고 밑에서부터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부터 쭉 있는데 메탈은 밴드갭이 없죠. 즉 스테이트들이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들의 집합인 밴드를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냥 에너지 스테이트가 연속적으로 거의 물론 불연속이지만 엄밀히는 거의 연속적으로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져서 그냥 여기까지 전자 찼어요 하고 여기 빗금 쳐서 표시하면 끝이죠. 밑에는 전자 있고 위에는 없으니까 전자 발견될 확률이 50%인 지점은 누가 봐도 네, 가장 여기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스테이트 중에 가장 에너지 높은 놈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될 겁니다. 그 옆에 이거 짝대기 세로 줄 이건 뭡니까인데요. 저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 메탈하고 옥사이드가 만나는 접합면을 보통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수직선은 다른 물질하고 만나는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둔 겁니다.
그다음 항상 이제 기준이 되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메탈이라는 소재와 옥사이드라는 소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접합하지 않은 거예요. 두 물질이 공유하는 유일한 공통의 에너지 레벨은 진공 에너지 레벨입니다. 이게 백큐մ 에너지 레벨인데 달리 얘기하면 물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외부 환경은 메탈이나 옥사이드나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자가 딱 앉아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뭐냐? 그게 이거예요. E not 이렇게 표현돼. 여기에 전자가 딱 있으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메탈도 하고 옥사이드 사이에 이 빈 공간, 뭐 빈 공간에 공기가 없다 치면 진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 전자 하나가 있다는 건 메탈 소속도 아니고 옥사이드 소속도 아니죠. 공통의 소속입니다. 뭐 얘가 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에너지 잃고 메탈로 흡수될 수도 있고 옥사이드로 흡수될 수도 있어요. 흡수되었다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메탈에 있던 놈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옥사이드에 있는 놈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튀어나와서 자유공간, 백큐մ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때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스테이트 값, 에너지 레벨의 값이 이 no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옥사이드에서 나오고 메탈에서 나오면 이제 같은 에너지 레벨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옥사이드 층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것도 옆에 있는 요 메탈의 라인하고 같습니다. 이게 다 이 not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세미컨덕터 쪽도 그렇죠? 네, 다 같은. 그래서 요렇게 일직선으로 얼라인을 시킨 겁니다.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가 있으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물질이지만 이게 공유하고 있는 공간은 공통이니까요. 이 낫을 공통으로 해서 밴드 다이어그램 세 개를 그려야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거기 전자가 있겠죠, 안에. 걔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이때 여기 소요되는 에너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일 함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ork function. work function의 정의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자를 완전히 이 물질로부터 뜯어내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최소의 에너지. 이 컨셉을 밴드 다이어그램에 어떻게 표현할까인데요. 최소의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든 전자가 이 백큐մ 레벨에 올라오면 되죠. 원래 여기 안에 있던 거가 이렇게 에너지 변화, Y축이 전자의 에너지니까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값 찾아야 돼요. 어딜까요? 라고 물으면 여기인가? 그럼 이렇게 되니까 더 큰데? 여기인가? 페르미 레벨 있는 이 전자? 그렇죠? 이 여기는 전자 없잖아요. 그래, 물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다이내믹한 시츄에이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 발견될 확률 0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스테이트가 전자로 채워져 있다는 그런 쿼자이 스태틱한 개념에서는 여기 전자 없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반도체 물리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람수는 이거네요. 이거 여기 E 낫부터 EF, 여기 메탈이면 EF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메탈의 이람수 파이 M은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 요겁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에 그래피컬리 그림으로 그린 게 얘죠. 네. 똑같은 정의를 반도체 쪽에도 쓰면 진공 에너지 레벨이 있고 지금 여기는 뭐 말 안 해도 이게 N형 반도체인 거 알겠죠? N형 반도체 쪽 파이 S 반도체의 이람수인데 N 타입 강조한 겁니다. 파이 SN이면 파이 S를 해도 됩니다. 네, 이 페르미가 에너지 레벨이 여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보다 위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N형인 거 아닐까요? 요게 바로 이 낫에서 EF 반도체니까 S라고 강조해 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요걸 EF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 문제는 이 파이 SN하고요. 파이 M하고 웬만하면 다릅니다. 웬만하면 내가 선정하는 물질 메탈과 반도체 특히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폴리실리콘 쓴다고요. 얘는 크리스탈 실리콘이에요. 어차피 실리콘이에요. 똑같은 물질이면 그 물질의 워크 펑션 물론 도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바뀌긴 하나 그 말은 도핑 농도에 따라 이 두 물질의 M과 S의 이람수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바뀌죠? 도핑 농도 바뀌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웬만한 경우에는 MOS 구조에서 메탈의 이람수와 반도체 이람수는 다를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뒤에 여기 한장 뒤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제너럴 케이스에 파이 M하고요. 요 파이 S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고 풀 겁니다. 근데 그거부터 하려고 하니 어려워서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같은 경우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만 먼저 살펴봅시다. 이함수가 같을 때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는 무지하게 쉬워요. 왜냐면요. 떨어져 있을 때 유일하게 공유하는 에너지 레벨이 E 낫인데 얘 기준으로 파이 S라는 건 페르미까지 내려가는 양이잖아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얘나 값이 똑같대요. 그러면 EF도 이게 자연스럽게 온라인이 딱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 반도체 쪽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여기 그리고 밴드갭 있고 네, N형이니까 위에 있고 인트리인지 다 알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카이는 전자친화도죠.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자친화도입니다. 화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뭐 그 전자친화도의 컨셉을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이 값이 이 낫에서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아, 물론 뭐 더 잘 알면 좋은데 많이 쓰이지만 일단 우리 내 수업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카이 값이 보통 한 4.05 일렉트론 볼트인데 뭐 책에 따라 4 일렉트론 볼트 또 책에 따라 4.1 약간 여진이 있는데 그냥 우리 책엔 요걸 쓰더라고요. 시험 문제 내면 꼭 숫자를 주겠습니다. 카이의 개념만 아세요. 숫자보다 요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 쫙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옥사이드하고 붙기 위해서 만나는 접합면을 명시적으로 수직선으로 표시할 거라서 미리 그려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옥사이드 층 그립시다. 옥사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밴드갭이 아까 앞에서 9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무지하게 큽니다. 요게 1.12니까 얘는 9 일렉트론 볼트니까 사실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건 아니에요. 엄밀히는. 그죠? 훨씬 더 9배 더 크게 그려야 되니까. 상당히 크다라고 상상하고요. 옥사이드도 이게 실리콘을 산소하고 결합시킨 물질이에요. 얘는 절연체고 절연체다라는 건 상온 300켈빈에서 가만히 놔두었을 때 인트린직 캐리어의 농도가 실리콘 같은 경우 N 서브 I 값의 실리콘이 100억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SiO2는 100억은 그냥 뭐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승에서 5승 사이 어딘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 말은 밴드갭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공유 결합을 깨고 자유전자가 되기는 꽤나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밴드갭이 큰 소재라는 뜻이죠. 자유전자가 별로 없으니까 전류를 잘 못 흘리겠죠. 그래서 부도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렸습니다. 얘는 메탈하고 반도체 사이에 끼일 거라서요. 왼쪽에도 수직선 그리고 오른쪽에도 수직선을 그려서 이제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부도체니까 도핑 뭐 안 되죠, 당연히.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거의 인트린직 실리콘 같아서요. 예, 전자 발견될 확률이 반반인 지점은 그냥 요 밴드갭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붙입시다. 더하기, 더하기. 쫙 붙이세요. 붙이면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붙이는 거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P형, N형 그리고 여기에 EF 그때 이제 P 타입이라 EFP 쓰고 얘는 EF N 타입 쓰고 여기 접합면이라고 잡으면 쫙 연결을 해서 붙이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빌트인 포텐셜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는 맞춰져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걸 제가 그때 물컵에 비교를 해서 그쵸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접합이 되면 얘 가운데가 날아가서 요 물이 전자라고 했죠. 전자가 들어가고 여기 빈 공간이 이게 홀 역할을 하죠. 그래서 P형에 많던 홀이 확산되어 가고 N형에 많던 전자가 확산이 되어서 서로 균형을 찾고 그때 요 가운데 있는 영역은 전자나 홀이 없는 공핍층이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라는 건 P형 혼자 있을 때, N형 혼자 있을 때랑 달리 하나의 PN 다이오드가 됐다라는 거는 원 시스템에는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 있다라고 예전에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원 EF. 고로 메탈도 EF 있고요. 옥사이드도 EF 있고 반도체도 EF 있는데 MOS로 원 시스템이 되면 이 안에는 단 하나의 EF만 있어야 됩니다.
결국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딱 특정 지점 고에너지 값의 EF만 쫙 존재해야 되는데 이 스페셜한 케이스에는 그냥 뭐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이 EFN과 EFP가 얼라인이 안 맞아서 뭔가 비틀어지고 전자와 호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런 스페셜한 케이스 뭐죠? 파이 M과 파이 S가 같은 즉 메탈과 반도체 이람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갖다 붙이면 그냥 바로 벤 다이그램 완성됩니다. 아래쪽에 그 완성된 게 보이죠? 요렇게 더해가지고 쭉 연결해 눈으로 실험해 보세요. 요렇게 갖다 붙이면 쭉 붙이면 끝이에요. 뭐 더 그릴 것도 없어요. 요 위에 이 낫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눈으로 그럼 붙으면 끝나네. 뭐 같은 물의 양을 가지고 있는 컵 세 개를 붙이면 칸막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변화될 게 없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MOS 캐패시터의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 언제요? 파이 M이 파이 S일 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스페셜하지 않고 제너럴한 케이스를 좀 봐야 되겠죠. 어, 보통은 비틀어져 저기 이 파이 M과 파이 S가 다릅니다. 얘를 약간 위로 올려서 상상합시다. 이 낫을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 낫이 있어요. 올리세요 좀 눈으로. 자, 그럼 누가 봐도 EF하고 이쪽 EF하고 내려놔가지고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요. 원래 위에 있겠죠. 이쯤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앉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우측 하단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어차피 EF는 맞춰야 돼요. 하나로. 평형 상태니까 EF 하나만 존재해요. 평형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EFM 이쪽이 EFS일 겁니다. 그냥 요게 이 낫이고요. 여기가 EF 인슐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니까 얘는 들려 올라가야 되고 얘도 들려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일단은 붙이세요. 붙인 다음에 우리 PN 다이오드 할 때 걸 상상해 보세요. P형, N형 있으면 일단 붙이라고 했죠. 붙인 다음에 여기 페르미 레벨 요렇게 EFP, EFN이니까 붙이면은 이제 얘는 들려 올라가고 얘는 들려 내려가는데 들려 올라가니까 얘는 상상하면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 N형 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 변곡점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요런 커브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이치로요. 메탈을 기준으로요. 메탈 여기 딱 기준 잡고 반도체 쪽에 지금 페름이 올려야 되고 인슐레이터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툭툭 쳐서 올려요. 얘도 툭툭 쳐서 올려요. 대신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입니다. 이건 물질 고유의 상수값이라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만난 요 지점 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얘는 딱 못으로 땡땡땡 받고 위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런 밴딩이 생긴다라고 상상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세한 과정을 어떻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서 벤 다이그램을 그려야 되는가 상세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이 얘기 할 겁니다. 아, 이거는 뒤에 그림 되고 여기 가이드라인 이겁니다. 가이드라인 총 하나, 둘, 세 개 있고 4, 5, 6, 6개 있습니다. 6개를 잘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지 결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렇죠? 모스 구조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첫 번째 페르미 레벨 EF는 플랫해야 됩니다. 평형 상태니까 실리콘 안에서 X 방향에 따라서 EF는 평형합니다. 이유가 여기 있죠. No current flows in the X 디렉션이 MOS 방향입니다. 가운데 절연막이 있으니까 메탈에서 반도체로 전류가 흐를 리가 있겠나요? 안 흐르죠. 커런트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평형 상태가 지배적이다 라고 가정하고 실리콘 내부입니다. 실리콘 내부 뒤로 돌아가서 답을 먼저 훔쳐봅시다. 실리콘 내부 여기 내부 요 안쪽 페르미 레벨 플랫 하잖아요.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옥사이드층
그러니까 실리콘 반도체 쪽은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 해석을 했죠. 포화송의 방정식부터 출발해서 전기장의 변화는 차지 덴시티를 유전 상수값으로 나누고 이걸 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전기장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포텐셜 구할 때 dV dx는 마이너스 이거 가지고 포텐셜 구하고 이거 다시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QV에서 밴드 다이어그램 모양 나오는 이거 할 때요. 반도체 안에는 도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Na 또는 ND가 있어서요. 이 전하를 띠잖아요. 이온화 되니까 fully ionization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0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 그래서 얘는 밴드가 밴딩이 되는데 포물선 모양으로 밴딩이 됐었죠. 근데 이 옥사이드는 이거는 잠깐만. 옥사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게 이상적인 모스 구조에서 옥사이드 내부에 이게 아이디얼하다고요 하면 사람들이 옥사이드 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조련막이니까 변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메탈 가운데 끼고 여기 인슐레이터 넣으면 이 면에 이렇게 대전이 된다고 배웠지 이 내부에 이렇게 뭐가 들어간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옥사이드 층을 만들면요. 여기 내부에 이렇게 전하가 막혀요. 이런 건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난 아이디어란 모스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정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학생이면 이런 거 없애는 기술 제일 쉬운 게 수소가스 흘리면 됩니다. 그럼 안에 다 잡아냅니다. 청소부 역할을 할 겁니다. 어쨌건 자세한 얘기는 또 공정 수업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로 넘겨두고요. 아이디어란 못 쓰니까 옥사이드 내에 전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로스태틱 해석으로 가보세요. 이 차지 덴서티가 그죠? 이 0이에요. 미분에서 0이니까 전기장은 상수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 포텐셜은 1차 함수예요. 이게 직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도 직선으로 그려야 돼요. 됐죠? 그 뒤에 한번 컨닝하러 갈까요? 여기 보이세요? 직선. 이 직선이죠? 보이세요? 포물선. 다르죠? 왜 다르냐? 요 안을 no charge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in 아이디어란 모스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왜 아이디어란 것부터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다이오드, PN 다이오드도 아이디얼 PN 다이오드 공부했더니 실제 거 해석하기 훨씬 좋잖아요. 돌아갑시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DDX. 요거 화성의 방정식에 나오는 DDX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전기장은 상수일 거고 있죠. 전기장 상수. 그러면 컨덕션 밴드 한번 미분한 거 이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Q분의 1 DEC 이 컨덕션 밴드 엣지 나눈 게 전기장이잖아요. 이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 식들. 요게 상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상수니까. 얘도 상수겠죠. 컨덕션 밴드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라는 게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뭐죠? 기울기잖아요. 여기 돌아오면 요게 X 방향이고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X 방향에 따라 본다는 건 기울기죠. 돌아가면 이 기울기가 밴드 다이어그램 기울기가 상수네.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됐죠? 그래서 옥사이드는 앞으로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지웠나? 지웠네. 여기 어디서 제가 여기 있네요. EF 메탈 여기 EF 인슐레이터 EF 반도체 했는데 이거 들어 올릴 거라 했잖아요. 이 페르미를 에너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인슐레이터 층은 들어 올릴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뭐 밴딩 이렇게 되면서 그리면 안 돼요. EC를 쫙 직선으로 그려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얘입니다. 노 차지 인 옥사이드 있고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얘기는 이벤 다이그램 그릴 때 주의 사항은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기장의 세기를 특히 실리콘하고 옥사이드 층이 만나는 그러니까 MOS에서 OS 계면이에요. 요 계면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를 전자기학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지 않았나요? 어떤 물질 N1과 N2가 있을 때 전기장이 뭐 이 방향으로 들어올 때 이거의 수직 성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서로 같다라는 조건으로 쓰는 식을 찾아보면 N1이라고 하는 물질, 여기서는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죠. 옥사이드의 유전상수 값에 옥사이드 내 전기장의 수직 성분하고 이 둘이 곱하죠. 이 값은 N2 물질,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죠. 실리콘의 유전상수 값에다가 실리콘 내부의 전기장인데 수직 성분. 요 값은 일치한 항상 유지된다라는 게 전기자기학 책에 나옵니다. 그거 쓴 겁니다. 요 식. 얘를 잠깐 오른쪽으로 당기면 유전상수에다가 전기장, 유전상수에다가 전기장. 이꼴. 이 다 수직 성분을 따로 별도 얘기 안 한 이유는 우리가 해석하는 모스 구조는 MOS 방향, X 방향에 따라서만 볼 거기 때문입니다. Y나 Z 방향으로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모스 구조라고 하는 이 생긴 것 자체가 이 뒤에 또 MOS, 그 뒤에 MOS 이렇게 상상해 보면 Y나 Z축 방향으로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한 형식이라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MOS랑 뒤에 있는 MOS랑 성질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모스는 이 앞에 있는 단면만 잘 해석해서 X 방향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Y나 G축 방향은 똑같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X 방향만 봐서 이 경우에는 전자계학에서는 어떤 전기장이 이렇게 오면 수직, 수평 성분으로 막 나누고 하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X 방향밖에 없어서 얘 이렇게 두 개만 그냥 곱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요거는 우리가 아는 값이죠. 얘는 11.9고 얘는 3.9거든요. 4고 10이니까 3 정도 돼서 실리콘의 전기장하고 옥사이드 쪽의 전기장하고 3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벤 다이그램에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 전기장이라는 게 뭐예요? 전기장이라는 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1 over Q 단위 전하량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에다가 컨덕션 밴드 엣지의 기울기예요. 근데 이게 실리콘이냐 옥사이드냐에 따라 값이 3배 차이 나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 일렉트릭 필드 옥사이드 자리에 Q분의 1 DEC DX인데 이거 옥사이드 쪽이에요. 대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3배 차이 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뭘 주의해야 되냐? 실리콘 옥사이드 이 표면 쪽에 요 기울기하고요. 옥사이드 쪽에 요 기울기하고 3배 차이 나게 그리라는 거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OS 계면에 여기 요 계면 기준으로 요 슬롭하고요. 요 슬롭하고 3배 차이 나야 돼. 여기다 곱하기 3배 한 게 요 위에 기울기가 나야 돼. 요 기울기가 만약에 1이면 얘는 기울기가 3이라는 건데 지금 거의 똑같이 그려가지고 눈에 안 띄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요 기울기가 1이면 3이면 기울기가 얘는 요 접선인데 요거 1 정도 돼요. 그리고도 비슷하다. 이걸 이렇게 확 세우세요. 이렇게 세워서 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확연하게 차이 나게 그리세요. 지금 여기는 그림이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오긴 했는데 확연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하고 1, 3 정도의 차이다라는 거. 왜 그렇죠? 라고 물으면 얘는 옥사이드고 얘는 실리콘이니까 얘가 4고 유전상수가 10이라서 그래요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 물질이 하이K가 돼서 20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상상이 되죠. 나중에 TKD2를 써서 헤프늄 다이옥사이드 쓴 MOS 구조의 벤 다이그램 명령어 넣고 그리시오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다 그려줍니다. 그때 요 기울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 시뮬레이션 툴은 믿으면 안 됩니다. 됐고, 그건 다 됐네.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의 요 벤 다이그램이 나오는 것까지 유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